안녕하세요, 사조성입니다. 이번 대회는 6월의 페이퍼뷰인 UFC 263이었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마빈 베토리의 미들급 타이틀전이었고, 아데사냐가 베토리를 농락하면서 3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경기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선수의 경기 입장 상황부터 체크해보면 도전자인 베토리가 먼저 입장했는데 눈에 띈 것은 삭발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각오를 다질 때 삭발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오타쿠로 유명한 아데사냐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등장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나루토의 사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 보였고 아데사냐다운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프리뷰에서는 이번 경기를 보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언급했었는데요. 아웃파이팅 대 인파이팅, 테이크다운, 그리고 남은 체력이었습니다. 실제 경기 양상이 프리뷰 때의 예상과 크게 비껴가지 않아서 리뷰 또한 이 포인트에 맞춰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의 신체 조건 차이가 키 10cm, 리치 15cm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웃파이팅 대 인파이팅의 양상을 예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의 양 선수 스탠딩에서의 차이가 1차전보다 격차가 좀 더 많이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1차전 경기를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다시 보고 나니 결론이 생겼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데사냐가 잡은 거리가 1차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전에서는 아웃파이팅을 하더라도 펀치 거리에서 치고받는 장면이 많았고, 2차전에서는 아예 킥거리를 잡고 멀리서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1차전 당시에 베토리는 인지도가 전혀 없던 상태였다 보니 아데사냐가 펀치거리를 잡더라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베토리의 입장에서도 좋은 펀치를 맞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전에서는 아데사냐가 킥거리에서 멀리서 시작했기 때문에 베토리는 경기 내내 날아오는 킥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데사냐가 스텝으로 빠지기도 하고 카운터도 치고 발붙이고 헤드무빙을 주면서 펀치 교환을 주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옵션으로 나오다 보니 베토리가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쉽게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서 있다가 킥 허용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1차전보다 2차전의 스탠딩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이번 2차전을 두고 아데사냐의 직전 경기였던 블라코비치전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아데사냐가 뒤로 누워서 치는 림백 카운터를 즐겨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테이크다운을 노리면 어렵지 않게 그라운드로 데려갈 수가 있고, 이게 아데사냐의 약점이라는 분석글과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아데사냐는 림백 카운터 원툴로만 먹고 사는 파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림백 카운터 비중을 줄이고 다른 옵션으로 싸우면 그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림백 카운터가 별로 나오지 않았죠. 물론 1차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서 베토리가 테이크다운을 성공한 장면이 상당히 있었지만 아데사냐 역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데사냐의 그래플링 저항이 상당히 거셌기 때문에 먼저 체력이 떨어져 버린 쪽은 마빈 베토리였습니다. 결국 전문 그래플러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웰라운더라서 스탠딩에서 잘 풀려야 그라운드에서도 잘 풀리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3라운드에 리어 네이키드 초크 그립을 잡은 것이 이번 경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데사냐가 돌려내고 스탠딩으로 탈출하면서 상황이 해제되어 버렸고, 이후 상황을 비교하면 아데사냐 쪽이 남은 체력이 훨씬 많았습니다. 스탠딩에서는 이미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데사냐 쪽이 훨씬 운영하기가 편리했습니다. 스탠딩에서 답이 아예 안 나오는 베토리가 4라운드 초반에도 테이크다운 시도를 했고, 실제로 그라운드로 데려가는데 성공했지만 아데사냐가 손쉽게 스윕해버리는 이 장면에서 이번 경기는 완전히 터졌다고 느꼈습니다. 스탠딩 체력 관리 그리고 그라운드에서도 안 통하는 시점이 와버렸던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은 농락의 시간이었습니다. 4라운드 후반에 베토리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고, 5라운드에는 깃볼을 만지는 장면과 귓속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눈에 찔린 척하는 장면과 마지막 꾀병 장면까지 전부 농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웃으면서 보기는 했는데 아데사냐가 성적인 농락을 하는 장면은 코스타전에서도 나왔었고, 경기 후 그걸 알게 된 코스타가 발작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베토리가 이 장면을 다시 본다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베토리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이 엄청 클 것 같고 멘탈적으로 극복해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데사냐는 결국 이번 경기에서 완봉승을 하게 되면서 3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들급 상위 전선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아데사냐가 정리한 랭커들과 최근 패배한 랭커들을 지우고 TBD 이하의 파이터들은 승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최근 내에 제대로 된 상대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 연승 중인 휘테커와 브런슨 정도만 다시 추가하면 현재의 미들급 대권 구도가 나옵니다. 어차피 차기 도전자가 휘테커라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아데사냐도 승리 후 인터뷰에서 뉴질랜드에 서 붙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잡혀있는 랭킹전으로는 캐노니어 대 가스텔럼, 브런슨 대 틸인데 여기서 승수를 많이 쌓는 파이터가 그 다음 도전자가 될 것 같네요. 왠지 그 사이에 아데사냐가 라이트 헤비급 원정을 한 번 더 갔다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대회는 아데사냐의 농락 퍼포먼스도 웃으면서 보긴 했지만 모레노의 플라이급 챔피언 등급과 디아즈의 5라운드 퍼포먼스, 폴 크레이그의 잔인한 서브미션과 맥키니의 7초 KO 승리라는 많은 사건이 있기도 한 대회였습니다. 특히 플라이급 타이틀전과 네이트 디아즈 경기에서 관중들 응원 소리가 너무 커서 보는데 몰입감이 커져서 만족스러운 대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